そこまでだセラフィム。私もペガパンク。ここは過去だ。현재 원피스가 최종장에 접어든 만큼 더욱 부각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최악의 세대 로우를 격파하며 특별한 핏줄의 떡밥이 공개된 검은 수염입니다. 먼저 오니가시마 전쟁 이후 바다의 황제 사왕이 재편되며 이제는 원피스를 찾기 위한 원피스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현재 사왕들은 위대한 항로의 최종 지점 라프텔로 이동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중요한 기점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칠무의 미호크와 크로코다일이 소속된 크로스길드는 버기를 통해 원피스 쟁탈전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어 사왕 샹크스는 원피스를 가지러 간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そろそろ取りに行こうか。ワンピース。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꿈을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했고, 이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적왕이 되어야 한다 생각했는데요. 海賊王になったらできるかもしれねえ。 마지막으로 특별한 핏줄인 검은 수염은 과거 최악의 해적 록스리 지백처럼 세계를 향한 야망을 드러내며 간부진들을 이용해 뛰어난 조직력과 통솔력을 선보여 원피스 쟁탈전에서의 포인트를 챙겨가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위대한 항로의 최종 지점 라프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에 단 4개만 존재하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획득해야만 하는 가운데, 먼저 크로스길드 버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사항들은 현재 로드 포네그리프의 정보와 사본을 얻게 되었고, 그중 루피와 샹크스는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제외하면 총 3개의 사본을, 그리고 티치는 로우를 통해 2개의 사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오니가시마전 카이도와 빅맘을 격파하며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얻게 된 최악의 세대 키드와 로우는 사왕에게 패배해 그동안 모아온 정보를 빼앗길 수 있어 원피스 쟁탈전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 중 검은 수염이 뛰어난 전력과 전술을 선보이며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야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실행시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로드 포네그리프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고대병기의 비밀이 어쩌면 카리브를 통해 티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었는데요. 먼저 티치를 만나는 게 꿈이었다며 에그에 대해서 간부진들과 만난 카리브였지만, 그중 반우건은 제독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계를 풀지 않은 반면 카리브는 플루톤과 포세이돈, 즉 고대병기의 소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말투로 바노고와 대본을 설득했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섬에서 발견된 해적 카리브였기 때문에 바노거는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정보가 티치에게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리브를 데리고 해적섬 벌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최악의 시대 로우와 결전해버리며 승리한 티치가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얻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신의 이름을 가진 고대병기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루피가 카이도를 격파하며 와노쿠니에서 출항할 때까지는 독보적으로 고대병기의 정보나 원피스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검은 수염마저 루피와 동등한 정보를 획득해 상황 중 단숨에 선두급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알다시피 라프텔로 이동하게 되면 세계의 진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고대병기는 세계를 전복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루피와 티치는 같은 DL 쪽이지만 루피는 지배가 아닌 자유를, 그리고 티치는 과거 록스나 현재 이무처럼 세계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사상을 지니고 있어 마지막 최종 결전의 양상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는데요. 결국 티치의 최종 목표가 세계라면 이제는 고대병기의 힘을 손에 넣기 위해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플루톤이 잠들어 있는 와노쿠니 그리고 포세이돈 시라오시를 위협할 것 같습니다. 한편 루피가 에그헤드를 탈출하게 된다면 그 다음 목적지는 바로 엘바프이기 때문에 고대병기를 노리는 티치를 견제할 수 없겠지만, 반면 사왕 샹크스는 언제나 티치의 행방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샹크스와 검은 수염의 본격적인 전투도 점차 다가오게 된 것 같습니다. 때문에
흰 수염이 언급했던 대로 언젠가 루피가 세계 정부를 상대로 거대한 전쟁을 걸어오게 된다면 그때 밀짚모자 작단을 노리는 검은 수염의 작단을 사왕 샹크스가 견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이제는 루피가 에피소드의 최종 보스급을 격파하는 것이 아닌 원피스의 정보와 마지막 남은 고대병기의 단서를 획득해야 하는 가운데 결국 공백의 백년의 진실을 연구했던 천재과학자 베가펑크는 오르성 세턴의 공격과 오랜 시간 우정을 쌓은 해군대장 키자루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먼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던 베가펑크가 키자루의 천초원검으로 다시 한번 공격을 받게 되자 결국 웃고 있는 모습과 함께 연구실 내부에 있는 심장박동수가 정지되는 모습이 공개되었고, 이어 혁명군 드래곤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전 녹음해둔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된 것 같은데요. 나아가 베가펑크의 기술력은 수백 년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방해할 수 없는 주파수를 만들어냈다면 음성은 물론 영상까지 전 세계에 송출될 수 있고, 이어 다들 놀랄 수 있다는 세계의 진실은 바로 오하라 역사와 공백의 백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베가펑크가 공백의 백년의 진실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바로 버스터콜로 인해 괴멸된 오하라 사건이 영향을 주었고, 이어 오하라가 남긴 역사의 서적을 엘바포로 이동해 전부 확인했기 때문에 베가펑크는 그동안 알게 된 과거의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오하라 사건이 언급되게 된다면 어린 시절 오하라의 악마라고 불린 로빈의 오명이 벗겨질 수 있어 향후 로빈의 존재감과 언행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세계는 어째서 정부가 공백의 백년의 연구를 금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 오하라를 괴멸시킨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될 것 같고, 나아가 정부에게 천상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예로 전락하거나 과거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가펑크를 통해 해방의 전사에 관한 전설도 듣게 된다면 그때는 정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희망의 불꽃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결국 본체 베가펑크가 남긴 업적과 유산은 비록 정부에게 악용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앗아갔지만 베가펑크는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 했는데요. 이처럼 베가펑크는 이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끝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진실에 접근했기 때문에 베가펑크의 마지막 결단은 세계에 충격을 주며 언젠가 밀짚모자의 땅, 즉 루피와 니코로빈에게 더욱 큰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군 소속 키자루는 대장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리고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애매한 정의관이 아닌 철저한 정의관으로서 베가펑크를 찌르게 된 것 같은데요. 과연 루피는 해군대장 오르성을 상대로 승리하며 섬을 탈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대로봇이 등장해 루피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게 될지는 앞으로 공개될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